연극 배우 전무성입니다. 초등학생 무렵에 이제 아래 인천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내 고향은 인천이고, 인천이 고향이요? 예,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 해주세요. 그게 언젠가 인터뷰할 때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신데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 이제 고향이 황해도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내 고향은 인천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그 6.25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충청도로 그 어머니 고향 충청도로 가서 이제 그 초등학교도 그쪽에서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난민들의 그 생활이라는 게 오죽해요. 그러니까 그런 배고픔, 어려움, 밤에 불을 끄고 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불 끄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부모님은 혹시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버님은 충분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분이죠.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셔갖고 이렇게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배고픔에 떨게 하진 않으셨던 분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동네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또순이 같이, 그러니까 그 신용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남에게 신세지면 갚아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러셨어요. 좀 어린 시절에 좀 어떤 성격이셨는지. 나는 완전히 나쁜 놈이야. 뭐냐면 전부 동생들 시키기만 하고, 내 바로 밑에가 여동생인데 물 길러 가는데도 그때는 수돗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만큼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오고 이제 물 받아오고 그러는데 동생한테 시키고 나는 뒷짐지고 따라다니고, 그 동생들한테 오빠라고 또는 형이라고, 뭐해?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다고 야단치고.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육열은 대단하셨어요. 그 피난 가서도 웬만하면 학교 안 보내잖아. 가는 곳마다 전화시켜서 공부하고. 학창 시절에 야구부 활동도 하셨다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제 그 체육 시간에 좀 뛰고 이제 그러는데 야구부 누구라고 그러면서 야구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클럽을 갖다 주더라고요. 몇 번 캐치볼을 하니까 너 야구해 뭐 이렇게 돼갖고 4학년 1학기 때 야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후보 생활하다가 5학년 때부터 이제 선수로 뛴 거죠. 그 6학년 돼서 전국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할 때 됐는데, 그 야구팀에 졸업을 하면 우리 7명이 동이천 가서 야구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들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인천중학교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 나는 이제 뭐냐면 떨어져라. 떨어지면 난 동이천 간다. 그 시험 번호, 붙은 번호를 쭉 보고 있는데 눈에 띄니까 보니까 있잖아. 근데 반가워해야 하는데, 이랬던 말이었대. 어머니가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저거 보기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있으니까 못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머니는 없는 줄 알고 왜 그래? 이러신 거지. 학교 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은 알고 계시고. 근데 친구들이 이러면서 배신자라니. 그냥 그러니까 그 학교 인중은 선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내가 3학년 달 형들을 꼬셨어. 야구부 만들자고. 그랬더니 이 형들이 뭐 해갖고 체육선생 모셔다가 놓고 우리 야구부 만들게 해달라고 막 빌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야구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놈이 형들 데리고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연습 게임도 하고 맨날 깨져 그냥. 그래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공부 안 하고 야구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그 야구는 좀 돈이 들어요. 유니폼이다, 공이다 뭐.
그리고 나가서 맨날 지니까 학교에서 없앤 거지. 어차피 가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돈부터 벌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졸업하면 돈 벌 생각해갖고 인천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갔지. 아버님이 인천공업 갔다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부들을 뽑거든요. 그 이제 밴드부, 럭비부, 무슨 육상부 뭐 이런 걸 쫙 뽑는다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1학년 다니면서 너 이리 와 뭐 이러면. 근데 나도 걸려들었어. 밴드부로 걸려든 거예요. 형들이 이제 와갖고 너 럭비 해, 너 밴드부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내 대답은 다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 나중에 그것 때문에 3학년들끼리 싸움도 하고 결국은 내가 밴드부로 간 거야. 그렇게 하면서 1학기 지나니까 소리가 나. 여름방학이 되니까 합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행진곡을 띄려는 거예요. 아리랑 행진곡, 애국가 행진곡. 이제 그러고 시험을 보려고 그 해군사관학교에 가야 되니까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거야. 이 기관지염이 걸려가고. 그 이제 그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군악대 간다고 공군군악대가 그때 여의도에 있었거든. 저 국회의사당 자리 거기에 군악대가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안 하시고 이제 인천 기계공작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다고. 추천을 받았어. 졸업생 2명이 인천 기계공작청이라고 그래갖고 기관차 있잖아. 바퀴 깎고 뭐 이러는 공장이야. 인턴 교육 해갖고 거기서 통과가 된 거야. 정식으로 나가서 이제 3교대를 해. 7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뭐 몇 시까지 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또 몇 시까지 이렇게 3교대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떨어진 쇳가루들이 녹이 슬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 녹이 슬 이렇게 쌓이는데 녹이 슬더라고. 내가 녹이 쓰는 것 같아. 내가 현재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또는 내가 왜 그 전에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이렇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에 깎여서 그렇게 부스러기가 돼갖고 녹슬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날 추천했던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고 너 아니면 딴 추천을 할 건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딴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꾸중을 들었죠 선생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이제 방황을 하는 거지. 방황을 하는데 서울신문 인천지사장님을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이제 아침에 이제 동인천역에 나가서 서울서 신문이 오면 받아갖고 학생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학생을 따라다니면서 집마다 체크를 하고 다녀봐야 맨날 문 닫고 있으니까 자 신문사절 한다고 하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그래야 시간이 가니까 오전에 가서 문 두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근데 그 피하는 게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조조 할인이라고 있었다고 영화관에 조조 할인에 들어가면 2-3편을 본단 말이야. 그 영화를 그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이제 은연중에 이제 심어졌겠지. 어느 날 바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야, 뭐 연극 같은 거 안 할래? 그래. 그 이제 사장님한테 그랬지. 일이 돼서 연극하는 친구들인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 너 연극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표를 2장을 주셔요. 그럼 가서 시계 찾으라고 그러면서 돈도 주시고 무슨 티켓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햄릿 공연표예요.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그래서 그 표 2장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티켓을 보니까 뭔가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가보자 하고 서울 올라가 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서울 KBS 방송국 바로 밑에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둥근 무대가 있고 객석이 이렇게 있고 이래서 참 근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본 거죠. 봤는데 이제 객석에 앉아서 시작하는 순간
어두워지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면서 무대가 밝아지면서 배우들이 어느 틈에 딱 나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뭐 연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흐름에 빠져 들어가면서 보니까 뭐 사이드 스테이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어느 배우가 사이드 스테이지에 나와서 탁서 뭐 그러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섹스피어의 그 유명한 대사 같은 거 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대사인지도 모를 텐데 하여튼 지금 얘기에는 이제 그런 독백, 햄릿의 유명한 독백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야. 그걸 보고 나오는데 극장에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이야 이러면서 뭐냐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 그게 그 다음날 또 왔어. 두 장이니까. 햄릿이 어제하고 달라. 어제는 나이 먹은 분이었는데 오늘은 젊은 사람이네.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어저께는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이러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배우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배우의 기술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연극을 보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대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은 나중에 영화도 있을 거고 영화 배우가 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좀 반대하진 않으셨나요? 그거 드라마 센터에서 학원생 모집을 해요. 아카데미 학생 모집을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아버지가 이제 뭐라 하시면 이놈아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니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신 거지. 딴따라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노래한다든가 뭐하고 이러면 무조건 딴따라고 이제 그랬는데 입학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의 형편상 허락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제 안 돼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큰아들이 이제 뭘 한다니까 도와준다고. 어머니가 이제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입학금을 좀 빌려 다니는데 어머니가 애 많이 쓰셨지 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졸업까지 되게 많은 걸 배우셨는데 근데 첫 번째 작품을 소라는 작품을 했어.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하나 이거 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대사가 열 몇 마디인데 연습하러 오고 나면 하나씩 없어져. 근데 다 없애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남겨놓고서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때문에 연극 다 망쳤어. 배우는 무슨 배우야? 인마 인천 내려와서 깡패짓이나 해. 호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 집에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저 2학년에 들어갔어. 두고 봐라.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다. 그러고선 그때 모든 친구들하고 그 어떤 약속 같은 거 다 안 하고 틀어박힌 거야. 몰골이 말이 아니지 뭐. 근데 어느 날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춘향전을 한다고 그래. 띄어읽기 무슨 억양은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이제 말 공부 다시 하는 거지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고 1학년 때 따고 때린 선생님이 오늘 상자각을 이렇게 2개를 주시더라고. 근데 뭐냐면 야 인마 옷이나 갈아입어 뭐 이러면서 당신이 입던 옷 그걸 받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1학년 때 못해서 맞은 게 아니야. 자극을 주신 거야. 떨어져 나갔으면 이제 그냥 맞은 거고. 근데 안 떨어져 나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 마음속으로 흐뭇한 거지.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 이제 그 춘향전을 쫙 하는데 이제 졸업 공연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배역 발표를 하는데 20명 전무성 그러잖아. 으아 난리가 났지. 애들도 전부 이러고 보고 더더군다나 졸업 공연인데 졸업 공연은 외부에서도 다 오고 이제 그런데 유치인 선생님이 당신이 길러낸 첫 번째 학생들이니까 연출을 당신이 하는 거. 유치인 선생님이 아카데미 1기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을 뽑은 거는 연중무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학생을 뽑은 거예요. 학생을 길러서 교육을 시켜서 당신이 생각한 스타일의 연극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자.
아카데미 나온다고 그래서 다 배우가 되는 건 아니거든. 무대에 서서 그 통과가 돼야 되고 관객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관객의 인정을 받으려면 작품을 소화할 줄 알아야 되고 작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서 표현해내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본래 지닌 그 어떤 틀이 있어야 되고 그 내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2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본단 말이지. 공연 끝나고 나니까 평이 드라마 센터에서 배우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평이 나오더라고. 춘향전은 졸업 공연으로 일반 무대에 쓴 거고 프로 무대는 마이태자로 쓴 거고 감독은 역할을 생각하면서 부르겠고 근데 제작자는 죄를 쓰는데 돈이 생길까를 생각하잖아. 제작자는 그게 다른 거야. 돈을 뽑아야 되니까. 알려져 있지 않으면 제작자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영화 감독은 될 거야. 하면 이제 그때는 감독의 위치가 최고였으니까. 그때 당시 그 마이태즈를 할 때 일반 그 스타들을 모셔왔어요. 창단 공연이니까. 그건 드라마 센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돈이 나와야 되잖아. 나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 학생 졸업하는 놈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스타들을 데려다가 네임밸류 있는 스타들을 모셔다가 그 역할을 하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데 마이태자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화 스타 김진규라는 영화 스타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언더스타디를 시키는 거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배우. 선생님이 그때 그냥 엄청 바쁘니까 네가 저 연습을 해가지고 선생님 나오시는 날 얘기 좀 해서 그러면 이 양반 딴 날은 촬영도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나는 하여튼 연습은 매일 해야 되니까 다른 배우들 때문에 그 이제 선생님 언더스타디를 하는 거야. 실망도 되고 그러나 톱스타의 대역을 한다. 졸업하자마자 무명의 배우가 그냥 열심히 했지. 지금은 하루에 하나 해주면 그때는 낮 공연, 밤 공연 이제 다 하는데 그때 보름인가 한 달 공연하니까 그 몇십 회가 되잖아. 그 중에 한 회 정도는 시켜주겠지. 또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바쁘니까 어느 날 촬영에 걸려서 못하니까 내가 하루라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두 분이 불러. 야, 이번 공연 네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실망이 되는 거야. 스타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분이 하시고 한두 번 하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 또 실망을. 그러나 이제 하려니까 해야죠. 끝나고 났는데 네가 해도 되겠다. 됐어.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칭찬들을 막 해주시는 거야. 두 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나도 이 톱스타와 대한민국의 인류가는 연출 선생이 허락을 하시고 인정을 했다는 건 앞으로 내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드디어 나도 무대에 서는구나 라고 생각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는 바람에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하고 뭐 하는 바람에 27살에 군대 간 거야. 연애를 하시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63년도에 그 이제 친구들하고 용유도로 여름방학에 캠핑을 갔어. 숙명여대 그 여대생들하고 만났어. 헤어지면서 약속을 한 거야. 크리스마스 날 서울 무슨 역 다방에서 만나기로. 그러니까 걔네 5명, 우리 5명 서울역을 갔어. 바람 맞은 거야. 그런데 이제 내 동생이 우리하고 놀을 재는 거야. 지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 지금 저 마곡사 사는 놈이 꼭 대신 닭이로구나 이러면서 그 집에서 노는 거야. 이제 번호 붙이고 이제 짝짝.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누라 저 집사람이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냥 새까맸어. 근데 참 이뻤어. 파트너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번호가 맞아야지. 바꿨어. 뺏었어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빻았어. 지금도 그놈 그러는 거야. 그때 너한테 번호 뺏긴 게 한이 된 거야. 프로포즈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가문 좀 일으켜줘. 프로포즈 대사가 우리 가문 좀 일으켜줘. 그래 얼마나 황당했겠어. 나는 뭐냐면 넌 내 거다 그렇지. 이건 나가지 않게.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돼. 우리 가문 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확, 아, 이 사람이 그러구나.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이제, 아, 나 이제 틀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만났는데, 약속 시간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 하겠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난 속으로, 됐나 보다. 이런 거지. 그러고 이제 내가 군대 가는데 기차 타고 떠났는데 거기에 왔더라고. 임관택 감독님의 만다라의 지산 스님 역할로 영화에 처음 데뷔를 하셨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좀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했어. 모든 게 신기했고 모든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카메라 앞에 처음이니까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촬영하러 다니는 동안에 승복을 늘 입었어 나는. 몸에 의상이 맞게 의상에 내 몸이 맞게 구멍가게인데 담배가게야. 그래서 두드려서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 그래. 할머니야. 그래서 저 담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담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스님도 담배 사러 다니세요. 그래. 석연찮게 주시더라고 담배를. 얼른 주냐고 그냥 와서 도망갔지. 그때 한 10여 명, 10한 5, 6명이 모여가지고 스님을 모셔서 부처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자고 서울 경국사에서 모의시 시작을 했어요. 불교라는 게 뭐냐?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인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영사회인데 처음 지도법사가 지관 큰 스님이었고 지관 스님한테 법명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경국사에 이제 영산에 이제 만들 때 수계 받으면서 법문을 받았는데 하도 이사 다니고 뭐 하는 바람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어느 날 이 시를 직고를 했지. 스님 사실은 이리 돼서 법명을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했네. 잘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 귀한 걸 다 버릴 줄 안다. 얼마든지 내 또 준다고 그러면서 다정, 차다자에 정자정자. 많은 훌륭한 좋은 사람들하고 정자에 모여서 차들 마시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정이란 그런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꿈이 있다면 이 나이에 이제 꿈은 무슨 꿈이겠어. 꿈은 젊었을 때 훌륭한 배우가 됐으면 하는 꿈을 꿨었는데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은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 제대로 되는 그날, 아직은 생이 있는 날까지 그 제대로를 깨닫고 싶은 것, 그것이 바람이에요.